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지금 세팅이 마저 안 된 것 같아서 잠깐만 세팅 좀 손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된 것 같네요.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이제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 팀, 대전, 아산, 천안, 청주, 이 4개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대전이 속해 있는 K리그 1에서는 지금 3라운드가 이미 어제 치러졌고, 나머지 이제 아산, 천안, 청주가 이제 어제와 오늘 경기가 있었습니다. 청주는 약 2시간 전쯤에 이미 경기가 끝났고요. 이로써 이제 축구공사에 해당하는 4개 팀이 전부 K리그 2라운드에 해당하는 일정을 마쳤고, 그로 인해서 축구공사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이번 뭐 축구공사의 팀들이 이렇게 막 강팀들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어서 뭐 매번 비기고 지고 혹은 이기고 비기고 지고 뭐 전승을 하거나 전원 무승부를 거둔 적은 사실 제가 방송한 이래로 한 번 있었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은 이제 지난 배 챔피언인 울산을 대전으로 불러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이제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복수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제 내심 기대를 했지만 대전은 정말 놀랍게도 작년 시즌 초반기에 대전을 보는 거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울산에게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는 거는 이제 사실 지난 이 경기에서 이제 이순민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한 3주였나요? 3개월간의 회복이 필요한 좀 큰 부상을 당하긴 했는데 이순민 선수가 나가기 전에도 그랬고 나간 후에는 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팀이. 1실점만 한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예요. 울산에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약간 하다가 먹은 것 같은 약간 적응을 하려는 찰나에 이렇게 얻어맞은 거라서 말 그대로 훌륭한 기습이었고, 그걸 이제 그대로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1실점으로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 어, 글쎄요, 대전이 이제 작년과 똑같다, 작년 시즌 초와 똑같다라는 얘기는 그때랑 지금 감독이 다른데도 왜 똑같은 플레이를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합니다. 바뀐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바뀌었지만 플레이는 똑같습니다. 환장을 누르시에요. 작년 초에 이제 제가 대전을 극디를 하면서 했던 얘기는 이제 선수들이 안 뛴다는 얘기였어요. 뛰질 않아요, 선수들이. 공격, 그러니까 대전이 역습 상황은 잘합니다. 역습 상황에서는 이게 그 공간이 많아서인지 막 여기저기 뛰어들어가면서 막 우당탕탕해서 넣는 게 이제 대전 골의 그 작년 뭐 늘 그렇다기보다는 좀 자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우당탕탕, 역습으로 우당탕탕 넣는 장면, 혹은 이제 상대방이 그 약간 일방적인 수비를 할 때에는 또 그렇게 우당탕탕 골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당탕탕으로 넣습니다. 이게 그 공격 전개를 봐도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우당탕탕으로 넣을 상황만 아니면은 사실 대전의 공격은 굉장히 무뎌요. 느리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중앙에서 미드필더가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선 1선에 있는 공격수들이 계속 뛰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다들 포지셔닝만 합니다. 이게 작년 시즌 초의 대전 하나시티즈랑 똑같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파이널 B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미친 듯이 뛰면서 이제 이제 좀 개선을 했구나. 이제 좀 방향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모양 그 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선수단이 똑같다는 것은 이게 감독의 지시사항이 아니라 무슨 뭐 프런트의 지시사항이거나 뭐 구단주의 지시사항이었나 무슨 볼 때마다 아주 속이 터집니다. 이게 왜 대전에만 오면은 다들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민성 감독이랑 황선홍 감독은 똑같은 축구를 지향하고 있었던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대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공을 대전 쪽으로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역습만 안 당하면 돼요. 역습 원툴이에요. 역습 원툴. 지공 상황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땅에 발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뛰질 않아요. 미드필더도 안 뛰고 상대방 선수 라인과 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선수단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나이도 또 아니에요. 울산에 비하면. 아, 물론 울산도 이 경기를 보니까 이제 많이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어도 좀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좀 어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제 팀 체질을 이제 서서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틀렸습니다. 대전 이거 또 올해 상위 스플릿은커녕 또 강등권에서 헤맬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안 뛰어요. 일단 팀이 뛰질 않습니다. 전혀 안 뛰어요. 아예 안 뛰어요. 마사 선수가 그나마 전반 초반에 좀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느낌이 들었지만 안 뛰어요. 결국엔 아무도 안 뛰고 미드필더도 안 뜁니다. 수비수는 어쩔 수가 없죠. 간격 유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황선홍 감독 탓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초에도 이랬거든요. 이민석 감독일 때도. 이거 2대 0으로 져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전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그냥 상대방이 대전 쪽으로 공만 뻥뻥 차주면은 대전이 알아서 공격하다가 알아서 턴오버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지공 상황에서 공격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트피스가 위협적이냐? 아니에요. 저는 지금 거의 2년째 세트피스 골을 못 본 것 같아요. 코너킥 또 세트피스라고 쳐도 진짜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득점도 없는 편입니다, 대전은. 아주 환장할 노릇이에요. 지금, 물론 세트피스가 대전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골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경기마다 기회가 있을 텐데, 코너킥의 경우는 좀 더 많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건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세트피스 전략 전술 뭐 아무것도 없고, 지공 상황에서 공격 전술도 아무것도 없고, 역습 상황에서만 앞에 있는 애한테 빨리 주고 옆에 있는 애한테 빨리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우당탕 당하고 이제 선수의 클래스로 골을 넣는 거죠. 이제 그쯤 되면은 이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공격에서 아무런 전술이 없어요. 다들 골대 앞에서 공만 기다리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올해 하위 스플릿 또 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3라운드에서는 이제 이기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수원 FC의 전력이 대전보다 좀 한 수 아래였기 때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하겠지만 틀렸습니다. 대전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선수만 변했고 선수단 퀄리티만 올라갔습니다. 전술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감독이 작년에 심지어 바뀌었는데도 작년 초랑 올해 초가 무섭도록 똑같습니다. 못 살겠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와,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밥신과 이수민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자리를 잘 찾아주고, 이수민 선수가 밥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를 해주고, 밥신이 이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패스에서 이제 반대편 전환이 없습니다, 대전은.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만약에 왼쪽으로 공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왼쪽에서 우르르 하면서 막 공을 싸워도 될 정도로 합니다. 그렇다고 선수 간의 간격이 좁은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죠? 선수 간의 간격이 좁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반대편 전환을 해도 느리적 합니다. 너무 느려요. 이게 물론 이제 K리그 1과 2는 충분히 이제 좀 성향이 다른 축구를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대전은 다른 팀에 비해서도 느립니다.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상대팀은 빠르거든요. 울산도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니에요.
공수 전환이 그렇게 빠른 팀이 아님에도 대전보단 빠릅니다. 이게 참 환장을 누르십니다, 진짜. 이게 왜 선수들이 대전만 오면 안 뛰는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진짜.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뭐 잘 뛰어주고, 뭐 선수 개개인은 다 좋아요. 능력도 출중하고 잘 뛰는 것 같은데, 왜 서서 공을 차게 하는지, 왜 포지셔닝에만 신경을 쓰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아,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라인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이제 김승대 선수가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교체로 혹은 후반쯤에 나오면서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을 좀 타개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세트 플레이도 안 돼, 세트 피스죠. 세트 피스도 안 돼. 그렇다고 뭐 역습도 아주 그냥 눈이 시원해질 만큼 막 척척척 해가지고 골을 넣는 편이긴 하지만 역습도 한두 번이죠. 게다가 주민규 선수가 그 기동성이 있는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옆에 있는 선수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것 뭐 최건주 선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긴 하지만 글쎄요. 역습은 그래요. 뭐 리그 평균 정도는 된다고 쳐도 지공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대전의 역습을 끊기 위해서는 이제 뭐 K리그에서나 다른 리그에서도 의뢰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제 중앙선 근처에서 반칙을 하면서 한 번만 끊어주면은 대전의 공격은 거기서 끝입니다. 사실상 끝이에요.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프리킥을 차든 뭘 하든 아무런 공격의 진전이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대전의 공격을 막기는 너무 쉽습니다.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전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이 모습이 일단은 어제 있었던 3라운드까지도 갔습니다. 결과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기긴 했지만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사 선수가 그 성실하게 공간을 처음에는 찾는데 경기 시작 직후에는 찾는데 경기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보여요. 마사 선수도. 그게 왜냐? 포지셔닝을 중요시하는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의 성향이 두 감독이 똑같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도 안 돼요, 이건. 뛰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뛰죠. 축구 선수인데 설마 안 뛰겠습니까? 그런데 포지션만 지키는 그런 축구를 해서는 대전은 답이 없다. 지금 성적은 나쁘지 않아 보일진 몰라도 저는 지금의 대전이 선수발로만 먹고 사는 아주 불안정한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입니다. 작년 성적이 좋았고 올해도 이제 그 손준호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나름 선수 보강에 꽤 신경을 썼습니다. 어, 그러나 장점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 포항으로 간 주닝요 선수를 대신을 해서 이제 데니스원 선수가 그 주닝요 선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데니스원과 주닝요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 주닝요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하냐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팀이 필요한 선수들이 주요하게 보강이 되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아직 이게 충남 아산이지 하는 느낌이 아직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 K리그2로 데뷔한 화성 FC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게 그 반증이죠. 사실상 화성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아산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도 이제 K리그2에서 이제 오랜 기간 뛴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화성을 좀 잘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굉장히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아산 특유의 그 빠르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공격 루트도 사실상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답답할 때 한 번씩 풀어주던 주닝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아산이 막히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그런 좀 어려운 점을 타개해 줄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아산입니다. 너무 좀 무승부인데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작년에 그 시원시원한 모습이 올해는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 배성재 감독이 뭔가 보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이 이제 후반전이 아니죠.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이제 약간 지공의 형태를 보이다가 전반전 끝날 무렵쯤에부터 이제 갑자기 화성의 수비와 미드필드진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좀 유연하게 공격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또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47분 이제 전반전 다 끝났을 때죠. 전반전 다 끝나고 추가 시간에 멋지게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하다가 한 골을 먹었어요. 근데 그 가 좀 괜찮게 들어갔습니다. 좀 그 신승훈 키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괜찮게 들어가서 이게 대전이 아니라 아산에서는 그 황기옥 선수가 이제 팀에서 이제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황기옥 선수가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비적인 안정감과 연결고리 역할을 좀 많이 잘 해줬었는데, 그 역할을 손준호 선수가 해줘야 하지만, 뭐 아직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적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구로 간 박대훈 선수를 대신한 이제 김종민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꽤 인상 깊어요. 예, 움직임도 괜찮고 박대훈 선수보다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좀 다재다능해 보이는 선수로 보입니다. 강민규 선수와도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데니소는 어찌되었건 골이 터져야 조금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데니손이 주닝요와 같이 뛰면서 주닝요 덕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데니슨 선수도 좀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올해도 좀 억지로라도 데니슨에게 골을 넣으라고 좀 등 떠밀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은 다음 경기가 이제 어제 화성과의 경기가 있고 이제 천안과의 경기가 있네요. 그럼 이제 축구공사 더비겠네. 축구공사 더비. 뭐 매체에서는 충남 더비라고들 하던데 뭐 축구공사에 속한 두 개 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축구공사 더비겠죠. 뭐 다음 더비에서는 뭐 누가 이길지 잘 모르진 않겠지만 천안이 잘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아산과 천안이 붙는다면 이거 모르겠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가 부천이었습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부천이 아산을 상대였었나요? 아산을 상대였었나요? 아니면은 청주를 상대였었나요? 제 기억에는 청주네요. 청주를 상대로 부천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부천이 올해는 제가 다르다라고 이제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죠. 부천이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1라운드에 보여줬는데 이상하게 천안에게는 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청주를 상대하는 부천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외인 선수들의 기량도 출중했거니와 뭐 청주가 뭐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부천 올해는 다르다. 매년 중하위권을 머물던 부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올라간 느낌이었는데 전반전, 후반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천안이 오히려 부천을 상대로 효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김종현 감독의 의도겠지만 극단적인 카운터 전술을 펼쳤어요. 어느 정도 극단이냐면은 미드필드가 없었습니다. 그냥 뻥 차면은 앞에서 어떻게든 받고 그것도 위험한 장면이 그렇게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부천을 괴롭히면서 부천이 어쩔 수 없이 카운터 전술을 안 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내려가야 하는 그런 경기 양상을 만들었어요.
뭐 천안의 수비야 뭐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광지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또 하지만 이제 윙백으로도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윙백으로 나와서 이광지 선수가 이제 전방 쪽으로 연결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가끔씩 해주고 또 수비도 효과적으로 해주면서 아주 놀라운 카운터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K리그에서 이런 카운터 전술이 통하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물론 이제 이정엽 선수가 이제 그 천안의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강영훈 선수가 또 골을 넣었죠. 그런 거를 보면은 천안도 아직은 저력이 있는 팀이고 퉁가라 선수도 후반에 나와서 잘 뛰어줬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었어요. 퉁가라 선수가 아무래도 그 유일한 외인처럼 나와서 뛰다 보니까 거의 뭐 집중 견제를 안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2선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가끔 보였어요. 그 퉁가라 선수 특유의 폭발적인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전술이라고 하면 이제 퉁가라 선수와 같이 이렇게 좀 속도가 있고 탄력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의 반동, 그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튀어나가는 전술들을 많이 썼었어요. 이지훈 선수도 교체가 돼서 나왔는데 이지훈 선수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천안에 임대로 오면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제 천안으로 완전히 이적이 됐는데 후반전에 후반 초중반쯤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공중포를 이제 공방 과정에서 이렇게 뛰다가 팔꿈치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퇴장을 됐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옐로 카드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주심은 이건 좀 위험한 파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VAR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레드 카드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연속이에요. 지난 1라운드에서는 이제 이웅희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죠. 근데 이웅희 선수는 정말 억울할 법도 한데 천안에서는 이의제기를 안 한 모양이에요. 이웅희 선수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이제 이웅희 선수의 K리그 300경기 출장을 축하하는 행사를 소소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지훈 선수가 잘못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운이 없었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부천 팬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건 퇴장 당해야지 할 정도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닌데 하는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오늘 청주도 그런 동작은 아니지만 이제 상대방이 역습을 막는 과정에서 이렇게 레드 카드로 다이렉트 퇴장당할 뻔한 선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VAR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정이 되면서 옐로 카드로 끝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안의 하드 카운터 전술이 이게 부천이기 때문에 통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괜찮다 싶으면 아예 얘로 이렇게 밀어낼 생각인 건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카운터 전술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야 저게 되나 싶은데 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경기 정도는 더 써먹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좀 신선했어요. 부천은 천안을 상대로 좀 고전을 하다가 이제 이지훈 선수의 퇴장을 기점으로 서둘러 두 골을 넣고 경기를 마쳤죠. 네, 다음은 이제 앞서서 보셨던 충남 아산과의 경기가 다음 3라운드 일요일 오후 2시에 펼쳐지고요. 공격력을 주목해야 될 정도의 성남과 충북 청주의 경기가 방금 전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는 선수가 이제 98번인 이영경 선수인데 제가 지난 라운드 때 이제 이영경 선수를 거의 처음 보다 보니까
U22 표시가 없었음에도 그래도 신인급의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신인급의 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연령이 있는 선수로 알고 있어요. 26인가 하여튼 30대는 아니고 20대 중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동안이잖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겠지만 노란색으로 탈색한 머리는 이제 데뷔 때부터 유지를 해온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워낙 동안이고 또 이게 말랐어요. 선수가 이렇게 좀 미드필더랑 공격수에 있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위치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키가 19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말라가지고 약간 저는 저기 뭐야 U22세 특유의 약간 완성이 안 된 몸 이런 느낌으로 있었지만 뭐 이 선수가 뭐 특징인 거죠. 예. 그 약간 좀 상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부스케츠 선수와 좀 체형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약간 비율이 좋아서 그런지 더 커 보여요. 물론 경기장에서 딱 봐도 이 선수보다 큰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크긴 합니다. 지난 1라운드에서 굉장히 재밌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패스나 공격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선수였는데 방금 전에 끝난 경기에서도 이제 한두 번의 이런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현경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키가 크기 때문에 공격수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울산이었나요? 울산에서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울산에서 입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데뷔는 좀 후에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현경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그 공을 약간 투박하게 다루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공격 지은형에서 공을 잡다 보니 좀 그렇게 투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게 만약에 이제 이영경 선수가 실제 갖고 있는 이제 볼 터치 테크닉이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 지역에서 가끔 날카롭게 넣어주는 패스들이 물론 충북 청주를 이끌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한 패스 기를 찾는 센스가 있다는 거는 좀 더 미드필더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편견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영경 선수를 이제 길게 얘기한 이유가 라인업을 보시면은 10번 페드로, 9번 가브리엘, 14번 김병호 선수까지 요 3톱 요새 선수가 공격력이 나쁘지 않아요. 가브리엘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골을 넣었을 때도 그렇고 페드로 선수가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1대1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페드로 선수도 좀뭐 득점을 하든 좀 감을 잡으면은 이제 한국 무대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특징을 갖고 있는 공격의 활로를 찾아주는 패스를 가끔 해주는 이현경 선수가 있다는 거는 공격력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작년에 권은규 감독이 이제 부임하자마자는 사실 청주는 수비 일변도의 팀이었죠. 일단 맞고 역습으로 한 골. 이런 팀이었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팀을 운영했었는데 권은규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약간 그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그 결과는 사실 썩 좋지는 않았어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균형을 잡았어요.
김선민 선수가 그 멋있게 골을 넣고 좋아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서 나오듯이 김선민 선수가 거의 뭐 충북 청주의 박지성이거든요. 뭐 안 뛰어다니는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빈 공간 다 메우고 뛰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전반에 1대0 아니죠. 제 기억이 맞으면 후반에 득점이 안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전우규 감독은 오히려 마테오 징료를 꺼내서 외국인 13명을 전부 풀가동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이영경 선수를 빼고 김영환 선수였나 이창환 선수였나 아니 이강한 선수였나를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공격 쪽에 오히려 밸런스를 두니까 성남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격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맞불을 놓는 형국이 됐는데 뭐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사실 성남이 지난 시즌 꼴찌였나 그랬을걸요. 지난 시즌 꼴찌였을 텐데 꼴찌 팀에서도 그래도 그 유지해야 할 전력들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좀 반등을 노리려고 이렇게 오래 많이 준비를 했던 팀인데 그러한 성남을 상대로 오히려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공격력을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거든요. 실점을 안 하면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지금 맞아 보이는 형국이고 이제 청주의 방패는 있고 공격력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김배용 선수가 뭐 오늘 부상으로 조금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충북 청주가 공격으로 축구의 해법을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퍼포먼스가 좀 과하다기보다는 이 정도 퍼포먼스를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충북 청주의 얇은 스쿼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보기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올해 청주의 축구는 재밌어요. 보기가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브리엘 선수가 공을 잡을 때는 이게 저도 모르게 약간 좀 기대를 하게 돼요. 슈팅도 좋고 드리블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가브리엘한테만 쳐, 막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바뀐 충북 청주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라운드 기대를 음, 해보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이제 김포에서 어웨이 경기가 있죠. 김포가 이번 시즌 김포 경기를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견주어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사실상 청주가 언더독이기 때문에 뭐 다 어려운 경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부천과의 경기에서도 조금 많이 고전을 하긴 했지만 부천이 굉장히 전력이 괜찮은 팀으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고 성남도 뭐 이름값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남은 뭐 그 이름값이 좀 많이 작년에는 추락했지만 성남이랑 또 괜찮은 경기를 펼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1패 1무 1패니까 뭐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김포, 화성, 경남 요 세 팀을 엿따라 이렇게 어웨이로 겪으면서 좀 반등을 노려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화성과는 이제 4월 첫째 주에 경기가 있네요. 오, 예, 이것도 축구공사 더비가 계속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지금 대전은 답이 없는 상태. 아까 뭐 내내 얘기했던 만큼 답이 없는 상태. 충남 아산도 약간 물음표. 아직 이적한 선수들의 적응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준익료의 대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이게 시즌 중에 해답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이적 시장을 이용을 해서 보강을 할지, 아니면은 전술적으로 커버를 할지, 이거는 이제 준비된 감독, 배성재 감독이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될 것 같고, 김중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효과적인가? 라는 전술을 들고 나온 김중현 감독이 과연 이 카운터 전술을 언제 어디까지 쓸 건지, 이게 임시방편이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올해 천안의 메인 테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운터를 하는 천안의 모습은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이 축구로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공격력을 극대화하면서 축구단의 밸런스를 맞춘 충북 청주. 그런데 성적은 1무 1패인 충북 청주가 좋은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이제 앞으로 보는 축구공사 팬분들, 그리고 K리그 애호가 분들, 그리고 각 지역팀 팬분들에서도 지켜볼 만한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축구공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K리그 3라운드 끝나고 또 불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